네, 반갑습니다. 자, 3월 29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오후 12시 32분인데요. 제가 영상을 좀 오늘까지, 네, 좀 시간이 많아서 좀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해서 한 번 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어제까지는 제가 좀 여러분께 어제 영상은 좀 저점 매수 기회를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또 반대편에 있는 경우의 수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두 가지 영상을 동시에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요. 제가 이 추세선을 연결을 쭉 해봤었는데요. 지난번에 코스피가 이 추세선을 월봉상 이탈을 잠시 했다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탈하지 않았고요.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또 보셔야 될 부분이 요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2008년 9년에 걸쳐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도 2000포인트에서 약 900포인트 근처까지 급락을 했었던 그 일봉입니다. 월봉이죠. 자, 이 캔들을 제가 지난번에는 이 캔들을 제가 비교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께 오늘은 좀 참고가 될까 해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급락을 할 때도요.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밑꼬리를 달고 끌어올렸죠. 현재까지 이 모양과 이 모양의 캔들의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달에 밑꼬리를 올리고 난 다음 달에도 역시 밑꼬리가 보이시죠? 저점을 앞달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밑꼬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3월달 밑꼬리라면 4월달에도 만약에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비슷한 캔들 모양을 보인다면 자, 이런 모양 밑꼬리가 나올 가능성도 한번 있습니다. 대신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 밑꼬리가 나왔었죠. 지난번에 서브프라임 사태 때는요. 물론 이게 이번에도 똑같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장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일단 참고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꼬리가 나와서 올리고 나면 이게 외바닥이지 않습니까? 외다리죠. 외다리로는 좀 올라가기가 버겁죠. 다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서 있기가 힘드니까 한 번 더 이 밑꼬리가 나오면서 짝다리를 만들었죠. 이렇게.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똑같이 비교한다면 4월 달에도 이런 짝다리 모양이 한번 나와야만 해. 지난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짝다리 모양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짝다리 모양이 나오고 나서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좀 비로소 우리가 저점이 좀 확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짝다리가 한 번 더 나와주면서 밑꼬리를 올린다면 그때는 이 바닥의 신뢰도는 좀 더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우리가 좀 조심조심 매매하시면서 가능하면 좀 감망 모드로 우리가 좀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외다리 하나만 가지고는 추세적으로 급반등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한번 짝다리 정도는 한번 나와야 된다. 최소한.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보조 지표를 보시면요, RSI가 뭐 침체권에 들어왔었죠. 이때 RSI가 침체권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 침체권을 들어왔다가 역시 이때도 약간 뭐 짝꿍둥이 형태의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 RSI가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비로소 상승이 들어왔는데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동네를 좀 여러 번 아주 얕게 여러 번 물동네를 다지다가 이기를 돌파하는 순간 주가는 이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매하실 분들은 이런 보조 지표들이 침체권을 만들다가 이 침체권을 돌파하는 순간 그때 따라 붙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좀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록 최저점에서는 잡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좀 위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달의 월봉 차트는요, 아직까지 보조 지표들이 이미 그 전에 물론 여기서는 그 전에 이미 침체권을 여러 번 요 자리에서 겪었습니다. 침체권을요. 여전히 먼저 겪었기 때문에 이때하고는 좀 모양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봉상 이 스토캐스틱은 조금 더 좀 하락할 부분도 조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이번에도 이 침체권까지 들어오게 될지 아니면 앞번에 만들었던 이 침체권을 이탈하지 않을지는 좀 더 우리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는 물동네 침체권까지 깊게 들어왔는데 아직은 뭐 깊게 들어온 모양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깊게 들어올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미 이때도 여러 번 바닥을 다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물동네를 깊게 들어온 적은 없기 때문에 좀 한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장 한번 잠깐 보면서 좀 우리가 영상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몇 개 적어놔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 코스피가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2607포인트까지 우리가 상승을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요 2607포인트에서 지난번 저점인 1439 요 자리까지 만약에 빼기를 하면 그런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가격이 나오는데요. 1439포인트에서 우리가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는 하락 추세 구간에서 그 하락의 폭만큼의 절반까지가 반등의 최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최대치지 반드시 그 자리까지 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라면요. 지금 현재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반등의 최대치는 2023포인트까지가 됩니다. 2023포인트. 어제 제가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이 시중에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많이 진입을 했고요. 또 진입을 준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좀 한번 그 유동성 자금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한번 크게 흔들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좀 급반등 시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1550포인트를 좀 기준점을 해서 1600에서 1500까지 그 구간을 1580에서 한 1550 요 구간을 제가 여러분께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구간에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영상에서. 만약에 그때 저점 매수를 해서 주가가 반등의 최대치 260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반등의 최대치는 어제 제가 한 대략 2000포인트 정도 또는 2050까지는 너무 심하더라도 한 2000포인트까지 근처까지는 한번 반등의 기대를 한번 가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말씀드린 근거는요. 바로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저점 1439 그 중간 가격 최대치가 2023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인 유동성 자금을 외인이 일시적으로
이용을 했을 경우 단기에 급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2023포인트, 대략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는 해보자. 뭐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몇 프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어쨌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지만 조금 지금은 글쎄요. 일단 현재 외국인들의 이 일반 개별주들의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잠깐 한번 보시죠. 삼성 SDI를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외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현재요. 물론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밀려서 1550 근처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 다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우리가 좀 유심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듯하고, 일단 저는 1550 정도에서 1580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요. 그 가격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그때 외국인이나 기관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듯 하고요.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종목 세깅 하이테크도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 중심으로 현재까지는 가고 있거든요. 반등시마다. 그래서 세깅 하이테크나 삼성 SDI라는 종목을 보면 좀 우리가 일단 하락을 일단 지금은 좀 비중을 많이 두시되 1580에서 1550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했을 경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운이 좋다면 요 지점 근처까지 2000포인트 근처까지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가능성이라는 거지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큰 반등이 온다는 거는. 하지만 개인의 유동성 자금이 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좀 이걸 활용할지를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능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또 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2600을 기준으로 잡은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요. 주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리가 대략 2250포인트였었습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만약에 1439까지 하락을 했을 경우 그 하락폭의 절반 정도 최대치를 봤을 때는요.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은 1800 수치상으로는 1844포인트 정도가 최대치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180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서 보면 1800까지도 보는 분들도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자료, 이 지표를 기준으로 아마 계산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숫자상으로는 최대치가 1844까지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18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1823 정도까지도 제가 반등을 좀 열어두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1756시까지만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 근거도 결국에는 요 2250포인트를 기준으로 고점을 잡고 지난 저점을 계산했을 때 기술적 분석상 반등의 최대치, 최대치이기 때문에 꼭 그까지 온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1844포인트이지만 1800까지 끝날 수도 있고 1820포인트까지 끝날 수도 있으니까 23까지 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두 경우 2023까지 반등이 나온다든지 또는 1844까지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그렇다면 나중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하더라도 지난 저점 1439포인트는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인 경우에는요. 2023까지 반등을 주게 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더라도 2439는 좀 이제는 깨기 힘든 자리가 되지 않을까. 또는 1844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2439를 깨지 않고 적어도 쌍바닥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1550포인트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1500포인트가 중요하지만 1500포인트 바로 직전 지수죠. 지난번에 여러분께 1550포인트를 돌파하기는 힘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말씀드렸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요. 만약에 1500포인트를 만약에 이탈했을 경우 이번 4월달에 그때는 일단 여러분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좀 비중 조절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이번에 신규 매수해 들어오셨던 분들은 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능하면 1580이나 1550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분할 매수 하시고 나서 1550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손절 폭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1500포인트, 1550포인트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완전 이탈하게 되면 바로 1500포인트가 온다는 얘기인데 1500포인트를 깨게 되면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00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1550포인트를 일단 기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손절폭도 적고 좀 더 우리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1550포인트 근처에서 저점 매수 만약 기회가 준다면 1580에서 1550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첫 번째는요 1450포인트가 지지될 가능성을 첫 번째 보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죠. 그때 보시면 잠시만요. 월봉이죠. 아까 우리가 같이 봤죠. 지난 요 첫 번째 저점을 깨지 않는 밑꼬리가 나왔었죠. 그죠? 그걸 기준으로 잡는다면 결국은 코스피는 저는 첫 번째 저점이 1439였었으니까요. 1439. 그래서 그거를 깨지 않는 약간 높은 지점의 밑꼬리라면 1450포인트 정도가 좀 지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439포인트 지난 저점을 또 지난 저점 근처에서도 지지할 가능성도 있고 또는 1450포인트 근처가 좀 지지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만약에 1550에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손절이나 매도처를 해버리게 되면 그때는 뭐 1450이나 또는 1439 근처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다행히 지지가 되면 괜찮은데 만약 네 번째처럼 만약에 지난 저점 1439를 이탈하게 되면 이 이탈하는 경우는 만약 이탈하게 되면 여전히 제가 지난번에 초창기에 말씀드린 1200포인트 부분까지 하락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는 뭐 어느 정도 나중에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 후폭풍이 문제인데요. 경기 침체나 경제 침체, 뭐 소비 침체가 나오면서 국가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고 기업 부도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국가 부도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뭐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나 뭐 아르헨티나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그런 나라 같으면 우리한테 영향력이 좀 적지만 만약에 우리 인근 나라에서 국가 부도 사태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뭐 지금 현재 좀 유동성 위기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도 뭐 미국도 셰일가스 아까 저번에 셰일가스 회사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국가 부도나 기업 부도 사태 등등 코로나 후폭풍이 만약에 나타났을 경우 이거는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1200포인트까지도 좀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율을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환율의 월봉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잠시만요. 환율의 월봉이
이 짝꿍댕이 형태의 쌍바닥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지난 고점을 돌파하는데 현재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사실 그동안에 일봉이나 주봉상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일봉도 지난번에 이 자리가 굉장히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이격 축소가 좀 많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 코스피는 여전히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월봉상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우리가 주시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환율이 한 번 더 짝꿍댕이 쌍바닥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을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게 되면 1200포인트 부분까지도 좀 열어두셔야 되는데 제가 왜 1200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 서브프라임 사태가 생겼을 때는 지지 라인이 어디였었냐면은 자, 이렇게 고점을 여러 번 만들면서 2000포인트 정도 가까이 되는 자리인데요. 이 고점을 여러 번 만들면서 이 돌파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여기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밀렸을 때는 이 지점들이 지지선이 됩니다. 이게 대략 1000포인트 정도 되는 지점 라인이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서브프라임 사태 때 900포인트까지 근처까지 밀렸다가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를 지지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9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정도요.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자리까지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여기 하나 둘 셋 파동상은 일단 5파동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 5파의 높이가 좀 생각보다는 너무 좀 낮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이 지점보다는 요 서브프라임 사태 생겼을 때 하나 둘 셋 한 거의 5개월 6개월을 행보했던 요 자리요. 바닥을 다지면서 요 자리 1000포인트 지지 받으면서 바닥을 잤던 요 자리에 고점 라인 요 자리 고점 라인은요. 이 고점 라인이 대략 상단부가 1200포인트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을 여기보다는 좀 더 높인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이라기보다 하여튼 저점은 이 저점까지 내려오기보다는 이 저점에서 6개월 동안 행보했던 고점 상단부 요 자리까지 밀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이런 경우는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와 비슷한 수준의 폭락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1200포인트까지도 좀 하락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일까지는 외국인의 이 옵션 동향이 제가 쭉 지켜봤던 바로는 풋을 그동안에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금요일날은 50 정도 샀지만 50계약 정도 그 전에 워낙 많이 매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 50계약 정도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월요일 당장 또 크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 자체는 4월 9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밑으로 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콜도 외국인은 그동안 꾸준히 매도를 했었습니다. 풋도 매도하고 콜도 매도를 해왔는데 풋을 많이 매도한 것보다는 콜을 보다는 풋을 많이 매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적어도 크게 급락은 시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콜도 조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급등도 옵션 만기일까지는 들어오기는 좀 힘들겠다. 하지만 일정 부분 반등은 옵션 만기일까 조금 더 줄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1750이지만 제가 두 번째 안처럼 정상적으로 하면 1823포인트, 1800포인트 근처까지는 또 반등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가능성이 글쎄요. 저는 그래봤자 지난번 1760포인트에서 불과해봤자 40포인트 정도 50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1750, 60짜리에서 일단 끊는 게 맞다라고 제가 생각이 든 거고요. 일단 옵션 만기일까지 저는 좀 박스권 행보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박스권 행보라는 것은 내일 개파락 이후에 조금 반등을 주고 지난 고점 1750이나 60을 한 번 더 조금 더 위로 넘기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옵션 만기일까지요. 그 이후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이나 특히 이 선물 동향을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지만 아직은 파는 수량보다 사는 수량이 좀 더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까지는 이대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우리가 좀 시장의 동향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만약에 지수가 좀 내린다면 또는 옵션 만기일 전에도 뭐 내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그 어떤 시기를 우리가 체크하기보다는 일단 지수 자체를 1580에서 1550 정도를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고 가능하면 1550 근처에서 저점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자리까지 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1600이 깨지는 자리부터 집중하시면서 1550이나 1580 요 구간 정도에서 최대한 1550에 가까우면 더 좋고요. 좀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 1550을 깨면 그때는 비중 조절이나 일단 손절을 감행하시는 게 매매 전략을 짜시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550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서 1550이나 1580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돼서 다행히 주가가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게 되면 여기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좋으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성이 좀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를 일단 비중 조절 자리를 보시고 1500을 깨면 아니면 1550 깨면 그냥 저는 바로 비중 조절이나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요. 그때는 요 자리가 지어야 될지 아니면 전저점이 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양이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그런 모양이 나올지 아니면 후폭풍이 나와서 1200까지 밀릴지는 조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 일단은 저점 매수해서 1550 깨면 손절이나 비중 조절한다. 뭐 그런 목표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당분간은 제가 조금 여러분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자리가 잡히면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